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윤석열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살 거라는 상상 그래서- 자체가 너무 그래서 어리석어서 미쳤다는 거예요. 졸개들이 미쳤다는- 미쳤어요. 자기들이 가요. 같이 가요. 민심은 중력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심이 한번 아래로 내려 누르기 시작하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권력은 없습니다. 잠시 버둥거리고 있어 마치 버틸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납작하게 눌릴 수밖에 없죠. 확실히 현재 분위기는 곳곳에 흩뿌려진 암세포들이 극우 세력과 언론의 서포트에 힘입어 일제히 걸기에 마치 중력을 버티고 버텨서 이겨낼 수도 있을 것만 같은 분위기를 유도하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란당이라고도 불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눈물겨운 발악이 눈에 띄는데요. 오늘은 참다 못한 민주당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권성동 의원 면전에다 시원한 참교육을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소추 사유의 80%가 철회된 것이다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라는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고, 주진 의원은 내란 국조특위 전체 회의에서 재판부와 정청래 위원장 간에 모종의 교감이 있었다라는 책임도 못 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판사 출신인 조배석 의원은 헌재가 너무 정치 편향적이다라면서 헌법재판소를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충격적인 발언까지 했습니다. 다 알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지난 월요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에서는 이 사안과 관련해 많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엉뚱한 주장들을 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드리는 답이기도 합니다. 먼저 함께 보시죠. 탄핵 사유 중에 매우 중요한 것만 다듬는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범죄가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를 문제를 놓고 탄핵 심판을 하게 되면은 탄핵 심판 절차가 한없이 지연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 그 범죄 성립이 되는 구체적 사실관계는 살리면서 예. 그 사실관계에 터잡아서 법률적 평가가 헌법상의 대원칙에 위반된다는 식으로 정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규정상 뭐 어긋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저게 8년 전 영상인데요. 권성동 1타 강사였습니다. 제목은 권성동이 묻고 권성동이 답하다였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면 하도 말 안 되는 논리로 반박을 하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 들려드렸습니다. 영상 댓글도 완전히 이해가 잘 되었다, 귀에 쏙쏙 들어온다, 역시 시험 합격은 권성동, 이런 호평 일색입니다. 국민의힘도 이 영상을 정말 많이 좀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사실상 이 수준까지 왔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반증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기 짝이 없는 권성동만큼이나 추잡한 짓을 한 국힘 의원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은 국수본부장을 대놓고 협박하는 황당한 일을 벌였다고 하는데요. 협박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경찰 출신이자 찐윤 이철규 의원이었습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하고 실질적으로 영장 집행 주도권이 경찰로 넘어간 상황에서 경찰이 2차 집행 때는 명예회복을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윤석열 체포에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청장 출신이었던 이철규 의원은 국힘 의원들과 항의차 내란 수괴의 수사를 총괄하는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났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철규 의원은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는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 집행을 무도하게 막아선 경호처를 오히려 두둔했습니다. 그리고는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며 훗날을 생각하라는 둥 협박성 발언을 내뱉었고, 이게 바로 내란이고 반란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권력에 미쳐서 눈에 뵈는 게 없는 상태라고 보이는데요. 모욕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물러서지 않았고 듣기 거북하다며 직접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 왔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에 우종수 본부장이 이철규 의원에게 먼저 사과하면서 언쟁은 일단락됐는데요. 이철규 의원의 몰상식적인 행태에 상식적으로 맞선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의 모습에서 다가올 2차 내란 수괴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반면에 협박범 수준의 추악한 내란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꼴불견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였는데요. 훗날을 생각하라는 이철규 의원의 저급한 멘트에서는 아직도 민심을 무시하고 버티면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역겨운 수가 훤합니다. 이런 행태가 더욱더 혐오스럽게 다가오는 이유는 뻔히 그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또 얼마나 비상식적인 짓인지 알만한 사람들이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을 종결시키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권력도 민심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들은 탄핵과 정당해산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동의하신다면 영상 좋아요와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한편 오늘 내란 속의 윤석열로 추정되는 자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역겨운 걸음걸이며 체형이며 누가 봐도 윤석열이었는데요. 여유로운 모습이 마치 휴가 나온 사람을 방불케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많은 분들이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많은 생각이 들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말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국힘당의 지독한 윤석열 방탄이 왜 멍청한 짓인지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날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민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수괴가 미치면 예. 졸개들이 선택할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미친 수괴를 쳐내든가 같이 미치든가. 근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이 졸개들이 같이 미치기로 작정을 한 작정한 상태죠. 거죠. 왜 미쳤냐 하면 만약에 하나 정말 100만 분의 1의 확률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헌재 규탄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윤석열은 대통령직에 복귀하겠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 이제 윤석열이 해야 될 거는 내란 수사를 막는 거예요. 막는 방법은 다시계엄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죠. 다시계엄을 하려고 그러면 또 군 상황이 달라졌어요. 1차 계엄은 윤석열이 갑이고 군이 을이었어요. 근데 2차 계엄은 군이 갑이고 윤석열이 을이 돼요. 다 줄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사정하는 계엄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군이 그 상황에서 도와준다고 한다면 군이 정면에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때도 명분은 그거죠. 뭐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 될 텐데 첫 번째는 근데 이 망상병 환자들, 이 미친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종북 반국가 세력은 몇 명쯤 될까? 민주당 당원, 우리 강유정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은 전원이죠. 의원뿐만 아니라 거기에 당비는 당원까지 하면 250만 돼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총 회원들, 전농 회원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 그리고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 참여자들, 겸공 구독자들 1,000만 명이 넘어요. 이게 80년대랑 또 상황이 달라져서 우리 사회 시민사회의 영향이 굉장히 많아지고 조직화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종북 반국가 세력 혐의로 집어넣을 수 있는 사람 1,000만 명이 넘어요. 그중에 1%만 잡아놔도 10만 명이에요. 이제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고 군인들이 이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했으니까 제자리에 돌아가느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전 세계에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뭘 하겠느냐. 윤석열을 치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계엄사 합수부를 만들잖아요. 합수부를 만들고 나서는 이제 정권에 차지할 때 이권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권을 획득하려면 현재의 기득권 세력들을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그랬어요. 박정희도 이른바 부패 세력 청산을 첫 번째로 내세웠고요. 전두환도 정의사회 구현 그러면서 부패 세력 척결한다고 해서 전에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 사람들을 쳐내는 거예요. 그들을 부패 세력으로 잡아들일 거예요. 계엄사 합수부를 통해서. 전 세계 계엄군이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상태는 어떻게 되냐면 한국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요. 한 2, 30년 후퇴하겠지. 2, 30년. 50년이요. 부동산 가격 폭락하고 주가 폭락하고 환율은 폭등하고 완전히 야임에보다 더 심한 상태가 되거든요. 대중의 분노가 그 상황에 대한 절망적 분노가 끌어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가 있어요. 대중에게 먹이를 던져주는 거. 니들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다. 사실 이 지금 김용현이나 이 저 내란 수괴와 그에 가까운 사람들이 꿈꾼 걸 보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대체로 동의하는데 예. 저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윤석열이 돌아오면 자기들이 살 거라는 상상하는 그래서- 자체가 너무 그래서 어리석어서 미쳤다는 거예요. 졸개들이 미쳤다는- 미쳤어요. 자기들이 가요. 같이 가요. 부패자들. 당연하죠. 부패로. 그리고 근데- 계엄이 성공했어도 가고 그거 왜 걸리적거리게 둡니까? 다 없애버리지.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그렇고요. 검찰 현재 권력 잡고 있는 검찰 사법부의 이른바 권력 지분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다시 개가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근데 그 상황을 이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이거 윤석열이 복귀하면 다시 계엄이 선포되고 그래서 현재 기득권층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파이 중에 반 이상을 군부가 뺏어갈 것이다. 자기 걸 뺏긴다. 이재명 무슨 뭐 이게 아니고요. 진짜 이 사람들의 기득권과 경제적 이권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부예요. 민주당 그냥 다 제거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난 그 바보 같은 생각이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네. 쟤들은 살아남을 줄 아나? 아니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은 살아남아요 파트너로. 당연하죠. 군인이 정권 잡으면 자기들이 먼저 같이 죽어요. 그 자리에 군인들이 차지하니까.